네, 구자시 평면좌표 기출문제 풀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원점 O를 한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OAB가 있습니다. 이때 선분 OA를 2대1로 외분한 점을 C라고 놨어요. 그죠? C. 그 다음에 선분 OB를 2대1로 외분한 점을 D라고 놨죠. 그죠? D. 그때 두 선분 AD와 BC의 교점을 2라고 놓은 거고요. 이 점의 좌표를 P, Q라고 하자. 그리고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5, 4래요. 그쵸? 다시 말하면 요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이 뭐가 있냐면 G가 있습니다. G가 안에 있겠죠. 이게 5, 4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때 P 플러스 Q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점들을 좌표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자. 그죠? 일단 요 A라는 점의 좌표를 선생님은 x1, y1이라고 놓을 거고요. 요 B라는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우리가 분석을 해가면서 보자면, 자, 이 선분 OA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이 C입니다. C. 그럼 결과적으로 요 OA의 길이와 요 AC의 길이는 같다는 거죠. 그래야 2대1로 외분하는 점이죠. 맞습니까? 어떻게? 2대 1이 되는 거잖아요. 2대 1. 결과적으로 길이가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요 점 A를 x1, y1이라고 했으니까 요 C라는 점의 좌표는 2x1, 2y1. 다시 말하면 좌표가 두 배씩 커지겠죠. 맞죠? 길이가 같으니까. 다시 말하면 점 A가 OC의 중점이 되니까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점 D의 좌표도 우리는 어떻게? x2, x2 아니죠? 2x2, 2y2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점 B의 좌표에 좌표가 x2, y2, x2, y2라고 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점 B가 선분 OD의 중점이니까요. 자, 그랬을 때 이거 무게중심,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 첫 번째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이 지금 G인데요. 이게 5, 4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적용을 하자면, 자, 3분의 x좌표 먼저 해보면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0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 값이 5라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3분의 y좌표도 y1 더하기 y2 한 개 4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따라서 x1 더하기 x2의 값은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y1 더하기 y2의 값은 12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x1, x2, 그 다음에 y1, y2에 대한 하나의 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점 2의 좌표 P, Q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 선생님이 보조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보조선을 지금 하나 긋자면, 자, 요 C와 D를 이으면 큰 삼각형이 나옵니다. 그죠? 삼각형 뭐가 나오냐면, 왼쪽에다 쓸게요. 삼각형 OCD라는 게 나옵니다. OCD. 그쵸? 요 OCD의 무게중심이 2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P가 이 큰 삼각형 OCD의 무게중심이라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무게중심의 수학적 정의가 뭡니까? 세, 중, 선의 교점이잖아요. 교점. 그죠? 보시면, 자, 요 선분 AD를 보세요. AD. 이걸 보라색으로 칠할까요? 요 AD는 맞으면 중선이잖아요. 그죠? 다시 보면 점 A가 선분 OC의 중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선분 BC도 중선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점 2라는 것은 요 삼각형 OCD의 무게중심이 된다 이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따라서 무게중심의 또 좌표를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자, 요 P라는 건 무게중심의 X좌표 P는 어떻게 구합니까? 3분의 자 2x1 더하기 2x2 이렇게 있죠. 0은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3분의 2x1 더하기 x2였는데 요 x1 플러스 x2가 지금 아까 15라고 우리가 구했죠. 15. 그쵸? 15니까 값은 어떻게 될까요? 15니까 10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요 값이 15입니다. 15. 그쵸? 마찬가지로 Q의 좌표를 구하자면 Q의 좌표는 3분의 2y1 더하기 2y2 더하기 0인데 0은 의미가 없으니까 자, 계산해주면 3분의 2에 y1, y2 2로 묶어주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y1과 y2의 합, 이 값은 아까 12라고 했죠. 12. 자, 이 값이 12입니다. 그럼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요? 네, 4니까 8 나오죠. 그쵸? 자, 따라서 점 2의 좌표는 10,8이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 플러스 Q의 값은 네, 18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의 정의를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을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는 0,3이 있고요. B는 2,0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두 점을 잇는 선분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ABCD가 있다고 했을 때 OC의 길이의 제곱인 OC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자, 이 OC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점 C의 좌표를 한번 우리가 표시만 해주면 된다 이거죠. 자, 일단 2번 문제는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어떤 걸 할 거냐면 가상의 보조선 한번 거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요 점 D를 지나면서 X 평행한 직선 하나 그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그릴게요. 마찬가지로 점 C를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하게 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까요? 좀 가까이 네, 그림이 잘 안 가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기존에 있던 정사각형을 포함하는 새로운 정사각형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이때 잘 보세요. 요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요건 직각이 되겠죠. 그래서 편의상 나머지 요 각을 동글뱅이라고 하고요. 요 각을 x라고 놓겠습니다. x. 됐습니까?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요 삼각형 내각이면 180도인데요. 180도인데 요 각은 동글뱅이랑 똑같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요. 네, x가 되겠죠. 각도가. 또 여기는 직각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합동의 조건에 의해서 자, 삼각형 어떤 자, 선생님이 여기 편의상 요 점을 네, 뭐 2라고 놓을까요? 2 여기를 2라고 놓을게요. 2. 그랬을 때 삼각형 뭐가 OAB랑 삼각형 네, BCE는 네, 합동입니다. 합동. 그죠? 맞죠? 왜? 이 길이가 같잖아요. 그죠? 이 길이도 같잖아요. 정사각형의 길이니까요. 맞죠? 합동이니까 자, 선생님이 여기다 그림에다 표시하자면 요 길이는 3이죠. 맞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2죠. 그럼 마찬가지로 요 B2의 길이는 3이 되겠고요. 요 변 C2의 길이는 네,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2. 자, 그럼 자연스럽게 점 C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 C의 좌표는 네, 5,2라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 OC의
길이의 제곱을 하겠죠. OC의 길이는 뭐냐면 요 원점과 원점과 요 점 C까지 거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25의 5의 제곱이니까 25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답은 2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 2번의 정답은 29가 된다. 이렇게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3번 좀 지울게요. 자, 3번을 보시면 3번 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A가 있습니다. 4,1이라고 하고요. 자,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은 변 BC에 있고 그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다. 이때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 삼각형의 외심이 그 삼각형 변 BC 위에 있다는 것은요. 자,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무엇을 말해주는 거겠어요? 삼각형 A, B, C는 직각 삼각형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삼각형의 외심은요. 예각 삼각형의 경우에는요.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네, 삼각형 내부에 존재하고요. 만약에 삼각형 ABC가 둔각 삼각형이면 요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죠. 원 외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BC가 직각 삼각형일 때는 빗변 위에 있습니다. 특히 빗변 위에 중점에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직각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렸을 때, 자, 변 BC가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B 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의상 선생님이 B 여기다가 움직이면 안 되죠. C 이걸 A라고 할게요. 각 A가 직각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외심은 어디 있어야겠습니까? 중심이 있어야겠죠. 맞습니까? 자, 편의상 이거를 M이라고 놓을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점 A가 좌표가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좀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점 A가 4,1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외심의 정의에 의해서 요 외심에서 각 꼭점에 이르는 거리가 결과적으로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 R과 같겠죠. 마찬가지로 요 길이도 R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요 A, B의 제곱 더하기 A, C의 제곱은 뭐가 되겠습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BC 제곱이 되겠죠. 자, 피타고라스 때문에 그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자, 그럼 BC의 제곱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BC의 제곱은요. 2R을 제곱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4R의 제곱을 구하는 거다 이거죠. 우리는 요 외접원의 반지름인 R만 구해주면 된다. 그럼 요 R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R은요. 결국 A, M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A와 M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마이너스 2와 4는 6 차이 나니까 제곱하면 36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은 2 차이 나니까 제곱하면 4. 그러면 루트 40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 루트 10이 되겠죠. 2 루트 10 됐습니까? 그럼 따라서 4R 제곱은 4 곱하기 제곱하면 40이죠. 그러면 160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3번의 정답은 160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외심의 정의를 알고 이 삼각형에 따라서 외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으셔야 되는 문제겠죠. 자, 다음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수직선 위에 5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 점 B와 D는 위치를 알려줬고요. 나머지 A, C, E 이 세 점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을 잘 분석해서 나머지 점 A, C, E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주셔야겠죠. 자, 일단 선생님은 수직선을 한번 쭉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랬을 때, 자, 편의상 선생님은 여기 요 점을 네, B라고 놓겠습니다. B. B. 요 점의 좌표는 네,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D가 있습니다. D. D는 네, D의 좌표가 3이라고 나와 있나요? 네, 3이 있습니다. 자, 가 조건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 조건을 보시면 요 점 B는 AC의 중점이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점 B라는 게 AC의 중점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A, C가 있든지 아니면 C, A 이렇게 있든지 여러분들이 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 가만 봤을 때는 네, 어떻게 점이 위치된지 알 수가 없는데요. 조건 나를 보고 확인해 봐야겠죠. 자, 나를 보시면 점 C는 AD를 2대 1로 내분한다.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결과적으로 점 C는 AD를 2대 1로 내분한다. 그럼 내분점은요? 내분점은 어디 있습니까? 내분점. 내분점은 분명히 그 선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순서로 봤을 때 A와가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있고 그 다음에 D가 요 사이에 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A가 C보다 앞쪽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앞쪽.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A가 앞쪽에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A가 이쪽, 그 다음에 네, C가 이쪽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했냐면 AD를 2대 1로 내분한 점 비율까지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AD의 길이를 2대 1로 내분한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선분 요게 2대 1로 가야 돼요. 2대 1로. 그렇죠? 그럼 점 C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점 C의 좌표는 어떻게? 자, 여기가 값이 네, 1이 나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꼭 네, 내분점 공식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뭐 등분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문제다 이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점 2는 CD를 3대 2로 외분한다 이거죠. 3대 2로. 그러면 CD를 3대 2로 외분한다는 거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3 빼기 2 하면 1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어떻게 이동 더 같다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자, 3대 3대 2니까요. 그죠? 그럼 길이로 왔을 때 네, 한 등분이 2니까요. 이 위에 위치가 2가 여기인가 있겠죠. 그럼 좌표는요? 좌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등분이 2니까 4 더한 7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A2의 길이 구하죠. A2의 길이를 구하는 거다. 그러면 답은 네,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4번의 정답은 네, 10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여러분들이 뭐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보다는 네, 수직선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추론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건, 가, 나, 다 이런 조건들을 잘 분석을 하시는 게 중요한 문제겠죠. 네, 다음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있는데요. 자, 선분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편의상 선생님이 여기다가 네, 직선을 하나 그리겠어요. 직선 하나 그리면 자, 요 점을 A라고 하고요. 요 점을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분 AB를 3대 1로 내분한 점을 P라고 했을 때 자, 3과 1을 더한 4죠. 4.
이 선분 AB의 길이를 일단 4등분 하는 게 좋겠죠. 4등분. 어떻게 4등분? 이렇게 하고 이렇게 4등분 나눌게요. 똑같이. 자, 그러면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P가 어디 있겠습니까? P가 여기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3대 1 외분하는 점 어떻게 찾습니까?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3대 1로 외분할 때 그럼 3 빼기 1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2죠. 요 2라는 게 비율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 AB의 길이가 되는 거죠. 아니, 길이의 비율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3대 1이니까요. 몇 등분? 이렇게 연장을 시켜서 자, 이렇게 연장을 시킬게요. 그랬을 때 자, 여기를 똑같이 등분 나눴을 때 자, 요 점을 잡았어요. 요 점이 Q가 되겠죠. Q. 그래서 어떻게 AB를 3대 1 이렇게 성립하겠죠. 3대 1.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표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등분을 나눴을 때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런 수직선 위에 다음과 같이 A, B 그 다음에 P, Q를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보기에 있는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 P는 선분 AQ의 중점이냐 이것입니다. 점 P는 선분 AQ의 중점이다. AQ가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잘못했네요. 자, 무엇을 잘못했냐면 죄송해요. 점 P 위치가 3분의 1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P가 여기 있어야겠죠. 그렇죠? 여기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요 점 P가 3분 AQ의 중점이다. 맞습니까? 맞죠. 중점 맞죠? 세 칸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소리고요. 자, 점 B는 선분 AQ를 2대 1로 내분하냐? 자, 2대 1 맞습니까? 2대 1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소리겠죠. 니은도 맞다. 자, 선분 A는 선분 PQ를 2대 1로 외분하냐 묻습니다. 자, 선분 PQ 그죠? 여기 있습니다. 이걸 2대 1로 내분하냐? 맞지요. 마찬가지로. 아니죠. 몇 대 몇입니까? 봐봐요. 지금 2대 1로 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대 1이니까 여기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점 A는 선분 PQ를 2대 1로 외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1대 2로 외분하는 점이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죠. 자, 2대 1이 아니라 1대 2로 외분한 점이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5번의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6번을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이 2차 함수가 나옵니다. 2차 함수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y는 ax제곱인데 a는 양수이다. 아래로 블록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 그래프와 직선 y는 2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이 두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은 PQ에서 만난다. 이때 선분 PQ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요 M 중점입니다.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이겁니다. H라고 하자. 이때 선분 MH의 길이가 1이다.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라 이거죠. PQ.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일단 요 P와 Q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PQ의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좌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좌표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먼저 선생님은 요 m의 값을 m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왜냐면 요 PM의 길이와 MQ의 길이가 같죠. 중점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요 MH의 길이가 1이라고 했죠. 1. 그러면 요 점 M의 X좌표는 무조건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습니다. 1.
그리고 y좌표는 2분의 3이 된다는 걸 확인하십니다. 2분의 3이죠. 그렇죠? 왜냐면 직선 y는 2분의 1 x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에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2분의 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편의상 요 점피의 좌표를 선생님은 알파라고 놓겠습니다. 알파 콤마 어떻게 2분의 1 알파 플러스 1이라고 놓을게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요 베타의 좌표를 선생님은 Q의 좌표를 베타 그 다음에 2분의 1 베타 플러스 1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알파와 베타는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첫 번째, 요 y는 ax 제곱이라는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직선 2분의 1x 플러스 1이죠. 이걸 갖다고 놨을 때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 되는 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은 0이다. 자,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계수 관계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자, 근거계수 관계를 따지면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차 함수의 두 번째 항이니까요 2a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2a분의 1 근거계수 관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냐면 자, 두 번째로 자, 요 m의 좌표가 점 m은 자, 이 PQ의 뭐예요? 중점이죠, 중점. 그죠? 중점이기 때문에 요 x좌표인 1이라는 값은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x좌표의 중간이잖아요. 그럼 1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다시 말하면 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였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a분의 1이었잖아요. 방금 여기 구했잖아요. 그죠?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a분의 1은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a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적용하자면 따라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4분의 1 넣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가 되겠네요. 2.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요. 두 분의 곱은요.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우리가 PQ의 길이를 구하러 가야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올릴까요? 살짝. 세 번째, 우리가 PQ의 길이를 구한다 이거죠. PQ의 길이. 그럼 이 PQ의 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PQ의 제곱은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축 길이 그죠? 더하기 자 y축은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 베타 플러스 1에서 이렇게 쓸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1을 뺀 거잖아요. 그죠? 이걸 제곱시킨 거죠. x좌표 길이, y좌표 길이. 자,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제곱이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빼주시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4분의 5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해주면 된다? 뭐만 구해주면 됩니까? 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 값을 구해줘 볼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곱셈 공식이 뭘? 변형을 이용하면 되겠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뭐 한 겁니까?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라는 거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2 나왔으니까 4가 되겠고요. 그죠? 제곱하면 그 다음에 이 값은 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요. 16. 그래서 20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럼 따라서 다시 넣어주면 PQ의 제곱은 네. 자, 이렇게요. PQ의 제곱은 4분의 5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었잖아요. 그걸 넣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5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따라서 이 문제에서 구하는 PQ의 길이는 루트를 씌워버리니까 네, 5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6번의 정답은 5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를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P는 3,4가 있고요. Q는 12,5. 자, 숫자가 3, 4, 5. 그 다음에 5, 12, 13 뭔가 피타고라스와 수와 연결되어 있네요. 살짝. 그죠? 아무튼 이 두 점을 통해서 각 POQ의 이등분선과 선분 PQ의 교점의 x좌표를 A분의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 점은 원점이고 O는 원점이고 A와 B는 서로서인 자연수이다. 자, 일단은 대략적인 그림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을 때 x, y라고 했을 때요. 자, 3,4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3,4 여기를 네, P라고 놓고요. 3,4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Q는 12,5죠. 12,5니까 대략적으로 네, 여기를 Q라고 놓고요. 12,5라고 해보자 이거죠. 자, 했을 때 자, 선분 PQ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분 PQ가 있고요. 각 POQ니까요. 여기 원점 5를 가지고 우리가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PQ를 이어서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 POQ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어요. 이등분선 그죠? 이등분선이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이등분선이니까 요 네, 각이 같은 경우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요 점 교점이 생기죠, 그죠? 이 교점의 x좌표가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x좌표가 네, a분의 b 뭐 y좌표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온다 했을 때 x좌표를 구하는 건데요. 이 교점의 좌표를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일단 각이 2등분 됐기 때문에 각의 무슨 정리? 각의 2등분선 정리가 있습니다. 2등분선 정리. 자, 전에 학습지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각의 2등분선 정리가 뭐냐면요. 자,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자,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각의 2등분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좀 극단적으로 일까요? 좀 극단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이런 식으로 좀 더 극단적으로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했을 때 뭐 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이때 각이 2등분 된다고 했을 때 자, 여기 쉽게 말해서 여기를 A라고 놓고요. 이 길이를 B라고 놓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를 X라고 놓을까요? Y라고 놓을까요? 그럼 각의 이등분선이 뭐겠어요? 요 A 대 B는 뭐랑 같다고요? X 대 Y다. 이 길이 비율가 일정하다 이거예요. 그쵸? 자, 마찬가지로 해주면요. 요 선분 OB의 길이는요. OP의 길이는 3, 4, 5니까 5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선분 OQ의 길이는 뭐예요? OQ의 길이는 13이 되겠네요. 그쵸? 50, 23이니까. 아니면 제곱해서 여러분들 두 점 사이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교점을 뜻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이의 비가 5대 13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교점의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분 뭐를 PQ를 몇 대 몇으로 5대 13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x좌표만 구하면 되니까 요 a분의 b는 자 해주면 되죠. 5대 13이니까요. 자, 5 더하기 1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 곱하기 어떻게 되겠어요? x좌표 12가 되겠죠. qx좌표 더하기 13 곱하기 3. 자, 내분적 공식 쓴 겁니다. 자, 하면 18분의 60 더하기 39니까 99가 되겠네요. 그죠? 그럴 때 A, B는 서로 있으니까 약분을 할 수 있으면 해봐야겠죠. 그러면 9로 약분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따라서 여기서 구하는 A 더하기 B의 값은 1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7번의 정답은 13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원점 O와 점 A가 있습니다. A의 좌표는 1,3이고요. 자, 이걸 이은 선분 OA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OAB를 만들 때 가능한 모든 점의 B의 Y좌표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대략적인 그림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x, y라고 했을 때 자, 원점 5가 이렇게 있고요. 점 A는 1,3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놓을까요? 자, 여기가 A라고 잡고 1,3이라고 해보자. 이때 요 선분 OA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점 B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정삼각형은 두 개죠. 선분 OA를 한 변으로 한 정삼각형은요.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릴 수 있겠죠. 이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때 점 B가 하나 나올 수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때도 어떻게 또 다른 점 B가 나올 수도 있겠죠. 가능한 점. 그죠? 그래서 이 점 B의 Y좌표의 합을 모두 구하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편의상 한 점 B가 될 수 있는 걸 요거를 뭐 x1, y2랑 y1이라고 놔야겠죠? y1 이렇게 놓고요. 요 점을 뭐 x2, y2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문제는 그냥 쉽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정삼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조선 하나만 잘 그어주시면 된다. 그죠? 보조선 하나만. 어떤 보조선? 네. 요 보조선이죠.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자, 연결을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수직이 되겠죠. 네, 수직이 되겠죠. 수직이에요, 수직.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길이랑 같죠. 마찬가지로 이 길이랑 같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교점 OA의 그러니까 선분 OA의 중점이 다시 말하면 교점이 되겠죠. 교점.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편의상 요 점의 좌표를 M이라고 놓겠습니다. M. 맞습니까? 요 M의 좌표는 되겠습니까? M의 좌표는 점 M은 어떻게 놓으면 돼요? 2분의 1, 어떻게 되세요? 2분의 3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3분 5a의 중점이니까요. 그쵸? 근데 이게 뭐예요? 자, 선생님이 B'이라고 할게요. B'의 뭐예요? 중점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이해가셨습니까? 그럼 따라서 요 Y좌표를 보세요. Y좌표. Y좌표를 봤을 때 요 2분의 3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2분의 3은요. 2분의 3은 네 2분의 y1 더하기 y2가 뭐 나오는 거예요? 2분의 3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자, 그럼 따라서 다 나왔네요. y1 더하기 y2의 값은 3이다. 이렇게. 그래서 가능한 모든 점 B의 y좌표의 합은 3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다음 9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잠깐만 조금 사이즈를 좀 줄여야겠네요. 좀 지울게요. 자, 9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4점이 나옵니다. 근데 요 OA1, A1, A2, A2, A3, A3, A4를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지금 나옵니다. OA 이렇게 쭉 나오겠죠. 자, 이때 점 P4의 좌표가 지금 30,18이라고 나와 있고요. 정삼각형 OA 순서대로 어디만 하면 여기만 하는 거겠죠. 정삼각형 요 표시를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쓸게요 그냥. 요 정삼각형 그다음에 요 정삼각형 그다음에 요 정삼각형이 넓이 비가 1대 4대 9다. 그럼 길이의 비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이 비가 1대 4대 9니까요. 한 변의 길이의 비는 1대 2대 4다라는 걸 알려주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가볼게요. 차례대로 일단 가장 큰 정사각형 요 길이가 18이 되겠죠. 18 맞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파란색으로 점의 좌표를 쓰면 이 점의 좌표는 30,0입니다. 그죠? 그죠? 근데 한 변의 길이가 뭐입니까? 18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 A3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있습니까? 12,0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 요 나머지 OA1 그 다음에 A1, A2 그 다음에 3번 A2, A3 요 길이의 비가 1대 2대 죄송합니다. 실수했죠? 죄송합니다. 1대 2대 4가 아니라 1대 2대 3인데요. 그죠? 1대 2대 3. 그럼 1대 2대 3이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의 비가요. 요 길이의 비가 6으로 나누니까요. 이 길이는 2, 4, 6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쵸? 순서대로 길이의 비가 1대 2대 3이 되려면 그럼 요 A2의 좌표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6이 되겠고요. 6,0이 되겠고요. A1의 좌표는 2가 되겠죠. 이 순서대로. 자, 일단 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B1, B3의 제곱의 값을 구해줘. B1이 어디 있습니까? B1 여기죠. B3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요 길이의 제곱의 크기로 가죠. 그러면 볼 것도 없이 B1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B1의 좌표 한번 보겠습니다. B1의 좌표는요. B1의 좌표는 2,2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B3의 좌표는요. B3의 좌표는 X좌표가 12, 자, 한 변이가 6이죠. 그죠? 6 이렇게 겠죠. 따라서 B1, B3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좌표 S좌표끼리 빼주고 제곱해주면 100이죠. 더하기 그 다음에 2하고 6이 4차례니까 제곱하면 16이 되겠죠. 그래서 116이다. 그죠? 그래서 문제 9번의 정답은
116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이 나옵니다. 삼각형 ABC에서 BC를 1대3으로 내분한 점을 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선분 BC를 2대3으로 내분한 점을 E라고 하자. 또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한 점을 F라고 하자 이거예요. 이때 삼각형 FEB의 넓이는 삼각형 ABD의 넓이의 KB이다. 이때 상수 K값을 구하라. 일단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자 편의상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왜 안 그러시죠? 이렇게 자, 여기를 그냥 A, B, C라고 놓을게요. 참 차근차근히 이제 내분점, 외분점을 한번 찾아보는데, 자, 일단 B, C를 몇 대 몇으로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 D래요. 그러면 몇 등분 할 거예요? 선생님은 4등분 할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놨을 때 1대3이니까 D가 어디 있겠습니까? D가 여기 있겠네요. D가 그죠?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BC를 2대3으로 외분한다. 그러면 2대3이니까 어디겠습니까? 2대3. B 쪽에 있을까요? C 쪽에 있을까요? BC를 2대3이니까요. 네, B 쪽에 연장선상에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연장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2대3이니까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1로 나와야 되니까 2대3이니까요. 선생님 좀 더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그죠? 좀 침범을 해야 되겠네요. 좀 지울게요. 여기 좀 지울게요. 자, 편의를 위해서 다시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더 연장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요 BC의 길이만큼 어떻게 될까요? 더 멀리 가야겠죠. 이 점을 2라고 한대요. 2. 이 점을 2. 이거 2가 여기 있겠죠. 2. 자, 이 길이는요. 이 길이는 앞에서 말한 4등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2배가 생기겠죠. 이렇게. 좀 그림이 좀 이상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셔요. 그 다음에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1대2로 외분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어디 있겠습니까? 1대2로 외분하니까요. 어디 있겠냐면 요 연장선이 이런 식으로 있겠네요. 1대2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AB를 1대2니까 요 길이만큼 똑같이 요 길이가 똑같이 요 정도 여기 있겠죠. 여기가 F가 되겠다 이거죠. F.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삼각형 FEB가 어디냐면요. FEB가 어디예요? 네, 요거죠. 이 넓이는 삼각형 ABD가 어디예요? ABD. 선생님 또 잘못했네요. 그죠? 아까 여기 1대3이었죠. BC를요. 자꾸 실수합니다. 죄송합니다. BC를 1대3이니까 D가 여기 있어야겠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자, 그럼 ABD는 여기 있어야겠죠. 이 넓이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잘 보시면 삼각형 FEB는 삼각형 ABD에 비교했을 때 KB를 되죠. KB 넓이가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밑변은요. 몇 배가 되냐면요. 밑변의 길이는 자, 요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요 길이는 뭐예요? 요 전체 길이는요. 4A가 되겠죠. 근데 이게 얼마큼 된 거예요? 8A가 되겠죠. 2배 더 갔으니까요. 그쵸? 밑변의 길이 몇 배? 8배가 되겠죠. 8배. 그죠? 자, 두 번째로 높이는요. 높이 몇 배입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요 높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의 몇 배? 요걸 B라고 놓으면 당연히 여기는 2B가 되겠죠. A가 중점이었기 때문에. 그죠? 몇 배? 2배가 되겠죠. 자, 그럼 밑변의 길이는 8배고요. 높이는 2배이기 때문에 넓이로 봤을 땐 총 몇 배? 총 몇 배? 16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10번의 정답은 16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나폴레옹 삼각형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무 문제를 보시면 자, 나폴레옹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보시면 임의의 삼각형 ABC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있습니다. ABC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거 ABC를 이렇게 있어요. 이때 각각의 변 AB 그 다음에 BC, CL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항상 그릴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그 다음에 한 변 AC를 길이로 하는 정삼각형, 그다음 B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각각에 뭐가 있습니까? 각각 정삼각형에 무게중심이 있을 겁니다. L, M, M, N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각각의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연결하였더니 항상 뭐가 나오더라? 정삼각형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쵸? 이 무게중심을 연결한 이 정삼각형을 나폴레옹의 삼각형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임의의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각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그렸습니다. 각각의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합니다. 그 무게중심을 이은 삼각형은 항상 정삼각형이 나오더라. 그 정삼각형을 나폴레옹 삼각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다 이거죠. 자,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0,2루트3 그 다음에 6,2루트3 그 다음에 0,-4루트3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나폴레옹 삼각형의 뭘 구하래요?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이거죠. 그럼 둘레의 길이를 구하니까 정삼각형이잖아요. 한 변의 길이만 구해서 곱하기 3만 해주면 되겠다. 그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려볼게요. 자, 일단 대략적인 좌표 평면에다가 표시를 하자면요. 자, 이걸 X축, 자, 이거를 Y축 이렇게 볼게요. 자, 세 점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0,2루트3을 여기다가 표시할게요. 2루트3 그쵸? 자, 그 다음에 하나는 6,2루트3 동일한 높이에 6,2루트3을 넣고요. 그 다음에 0,-4루트3 -4루트3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점을 연결을 해야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릴 수 있는 게 각각의 한 변의 길이로 한 정삼각형 그릴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뭘 구할 겁니까? 무게 중심의
좌표를 구할 건데, 자, 여러분들 정상역이니까 이 11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좌표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자, 선생님이 자 보조선을 그릴게요. 자, 수선을 내립니다. 수선을 내릴게요. 자, 그러면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네, 세 중선의 교점인데요. 교점인데 정사각형은 자, 요 무게중심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네, 요 좌표. 오케이. 자, 이걸 G1이라고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요 두 번째 삼각형 요것도 G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요 G1과 G2의 거리만 구하고 곱하기 3을 해서 네, 둘레의 길이를 구할 거다 이거죠. 왜? 어차피 정사각형이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겠냐? 일단 요 한 변의 길이가 일단 여기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이죠. 이거 6이 되겠죠. 6. 그죠? 그러면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 60도잖아요. 그죠? 그럼 요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이죠. 3. 그럼 1대 2대 루트 3이니까요. 이거 뭐겠습니까? 비율이 6이 되겠고요. 자, 요 길이가 항상 루트 3이 되겠죠. 아, 6두 3이 아니라 3두 3이 되겠죠. 3두 3. 그쵸? 근데 무게중심은 항상 뭐 때면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잖아요. 내분하는 점이니까 요 길이는 루트 3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요 G1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좌표가 3이죠. 그 다음에 Y좌표는 2 루트 3에서 루트 3을 더한 3 루트 3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다음 G2. 이 두 번째 정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자면 자, 마찬가지로 요 길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요 길이가 2 루트 3에서 마이너스 4 루트 3은 네, 6 루트 3인데 절반이니까 3 루트 3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1대 2대 루트 3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 루트 3이 되겠고요. 요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9가 되겠죠. 요 길이는 9가 되겠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무게중심이 2대 1로 또 내분한 점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길이가 6이고요. 요 길이가 3이겠네요. 그쵸? 그럼 G2의 좌표는 X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좌표는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Y좌표는 마이너스 네, 루트 3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결과적으로 G1, G2의 길이를 구하면 자, 제곱 먼저 해볼까요?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곱하면 네, X좌표는 마이너스 3과 3은 6 차이니까 36이죠. 그거 제곱하면 그 다음에 Y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과 3 루트 3은 4 루트 3 차이 나죠.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루트 3이니까요. 48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48. 그렇죠? 그럼 더해주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84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따라서 G1, G2의 길이는 네, 루트 84니까요. 루트 84. 네, 2 루트 21이네요. 그죠? 그럼 따라서 네, 나폴레옹 삼각형의 자, 이건 정삼각형입니다. 그죠? 네, 둘레의 길이는 방금 구한 2 루트 21 이게 3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6 루트 21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네. 자, 12번 문제를 보시면 자, 좀 길죠. 문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셔야 돼요. 자, 일단 AB의 길이가 2 루트 3이고요. BC의 길이가 2다. 그리고 자, 선분 ABC에서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의 중점을 D라고 한다 이거죠. 자, 중점이 D예요. 자, 그러면 네, 이 BD와 네, CD가 같겠죠. 중점이 D예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까요? 중점 D. 자, 그 다음에 AD의 길이는 루트 7이다. 자, 그리고 각 ACB의 이등분선. ACB가 어디 있냐면, 자, ACB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등분선이니까요. 네, 선생님이 어떻게 표시할까요? 어디다 쓸까요? 요 각과 요 각이 같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등분선이 요 AB와 만나는 점을 또 2라고 한대요. 2. 여기를 2라고 한다 이거죠. 자, 다음 또 선분 CE와 또 뭐예요? 선분 AD가 만나는 점을 또 Q라고 하자. 와, 좀 길죠? 길죠? P라고 하자. 그 다음에 또 AP의 이등분선을 또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자, 이건 문제를 풀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삼각형 PRE의 넓이를 S1, 그 다음에 PQC, 색칠한 부분 있죠?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S1분의 S2는 A 플러스 B 루트 7이다. 이때 AB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너무 복잡해서 나오는데요. 차근차근히 갈게요. 일단 잘 보시면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요. 일단 BC 선분 BC의 중점이 D죠. D.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하나씩 갈게요. 여기는 네 1이죠. 그죠? 그럼 여기도 1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갔습니까? 일단 자, 그리고 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자, 요 C2가 있는데요. 요 2가 뭐겠어요? 2가 각의 2등분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각의 2등분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일단 AC의 길이가 뭘까요? AC의 길이가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죠?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선생님 잠깐 문제가 파악이 지금 잠깐 안 됐어요. 잠시만요. ABC의 중점을 D라고 놨죠. D라고 놨고,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양한 걸 다 써야 돼요. 자,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선생님 미리 써놓을게요. 첫 번째, 파푸스에 뭘 해요? 파푸스에 중선 정리를 써야 됩니다. 중선 정리를 쓸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각의 이등분선 정리를 쓸 겁니다. 자, 이게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영상으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이 전달이 바로 안 될 수도 있지만요. 천천히 한번 다 쓸게요. 일단 첫 번째 요 삼각형 ABC에서 점 D가 선분 BC의 중점입니다. 중점이기 때문에 뭐 쓸 거냐면 중선 정리를 바로 쓸 겁니다. 중선 정리. 어떤 거 쓸 거냐면 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잘 따라오세요. 2 곱하기 AD의 제곱 더하기 BD의 제곱이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럼 AB의 제곱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2 루트 3의 제곱이니까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AC의 제곱은 놔두고요. 뭔지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AD의 길이가 지금 루트 7이니까 제곱하면 7이죠. 그 다음에 BD의 제곱, BD의 길이는 1이니까요. 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따라서 요 AC의 길이는 제곱을 해볼까요? 8, 16, 14, 4가 나오죠. 따라서 AC의 길이는 자, 2다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편의상 여기다 써볼게요. 요 길이는 2입니다. 2. 자,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야,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나오겠죠. 삼각형 A, B, C는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 맞죠? 다시 말하면 어떤 게? 요 BC와 요 AC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야, 이등삼각형은요. 중선이나 각의 이등선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인데 요 C2가 이등분선이잖아요. 그죠? 이 C가.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의 이등분선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B2와 네. 요 B2와 요 B2와 뭐가 A2의 길이는 같아야겠죠. 맞습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아야겠죠. 그럼 2 루트 3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루트 3이 되고요. 요 길이는 마찬가지로 루트 3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 길이는 네, 루트 3으로 같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걸 확인할 거냐면요. 요 점피는요. 점피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삼각형 A, B, C의 무, 개, 중, 심이다 이거죠. 요점은 점피는 무게중심이 된다. 왜냐? 왜 그럴까요? 무게중심의 뜻이 뭐라고요? 세 중선의 교점이잖아요. 그죠? AD가 뭡니까? 중선이죠. 그 다음에 CE도 결과적으로 중선이기 때문에 점P의 좌표는 무게중심의 좌표가 된다. 이해갔습니까? 무게중심. 자, 점점 가고 있죠. 일단 여러분들 그럼 무게중심인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성질이 하나 있죠.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죠. 무게중심을 설명할 때 대표적인 성질이 하나 있죠. 자, 이렇게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인데요. 자, 이걸 보통 G라고 놓죠.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2대1로 내분하는 거죠. 그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 무게중심에서 각 꼭점 그 다음에 중선을 연결한 요 삼각형이 나눠진 6개의 영역의 값이 넓이를 이걸 A라고 했을 때 넓이가 다 동일하다고 했죠. 이렇게 넓이. 자, 증명은 따로 수업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지금 FER 삼각형 FER 요 넓이와 그 다음에 삼각형 FER이 아니죠. 뭐예요 이거요? PER이었구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PQC의 넓이가 색칠한 부분이요. 결과적으로 자 보시면 색깔을 어떻게 쳐야 될까요? 이렇게 이 넓이는 같아요. 그쵸? 같기 때문에 비율을 가지고 요 넓이를 설명할 건데 자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 참 애매하네요. 삼각형 APE랑요. 그 다음에 삼각형 PDC 이 넓이를 뭐 S라고 놓을게요. S 같겠죠? 맞습니까? 같다고 아까 설명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삼각형 PER과 그 다음에 PQC의 넓이를 표시를 할 건데 자, 일단 간단하게 이걸 한번 해보자 이거죠. 어떤 거냐면 자, 넓이를 봤을 때 2대1이죠. 점P는 무게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요 넓이가 루트 7이니까 요 길이는 어떻게 요 길이는 3분의 2 루트 7이죠. 맞죠?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참 애매하죠. 설명하기 너무
기네요. 자, PD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1 루트 7 되겠네요. 그죠? 3분의 1 루트 7.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C2의 길이는요 피타고라스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직각이니까 그죠? 그럼 이게 1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무중심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이 길이는 3분의 1이 되겠죠. 맞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요 Q와 R은 각의 이등분선이잖아요. 그쵸?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요 각도와 요 각도 같죠. 그 다음에 요 각도와 요 각도 같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네 번째는 삼각형 A 설명 참 죄송합니다. 선분의 비율 AR 대 R2의 비율은요 각의 이등분선 정리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2 루트 7 대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선분 DQ 대 그 다음에 QC 잘 따라오세요. 이 길이의 비는 3분의 1 루트 7 대 뭐겠습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네. 그러면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삼각형 PER입니다. PER은 전체 넓이가 뭐냐면 APE의 전체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랑 같은 거예요? 3분의 2 루트 7 더하기 3분의 1 분의 그죠? 3분의 1 분의 뭐냐면 3분의 1 되겠죠. 3분의 1 S가 되겠죠. 이게 S1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삼각형 PQC는 이 밑변의 길이의 비인 넓이의 비로 따지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1 루트 7 더하기 3분의 2 분의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2 S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S2입니다. 그죠? S1, S2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죠? S2, S1분의 S2라고 했죠. S1분의 S2 S1분의 S2는 어떻게 되냐면 자 어차피 SS는 날아가니까요.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1이죠. 날라가고 S1이니까 2 루트 파란색으로 쓸까요? 2 루트 7 플러스 1 분의 그죠? 2 루트 7 플러스 1분의 S2는 또 유리화 빨리 시키면요 루트 7 플러스 2 계산이 안 되네요. 3분의 루트 7 플러스 2 루트 7 플러스 2분의 잠시만요. 계산 다시 할게요. 다 지우고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좀 혼란스러워요. 지금 선생님이 계산하는데 그냥 한 방에 나눌까요? 그냥 이거를 나누는 거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나누는 건가? 거꾸로 나누는 거니까 다시 쓸게요. 그러면 2 루트 7 플러스 1 분의 1이네요. 분의 1 그죠?
이건 뭐예요? 루트 7 플러스 2분의 2네요. 2. 그죠? 그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산을 하면 루트 7 플러스 2분의 4 루트 7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유리화 시켜야겠죠? 유리화 시키면 루트 7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곱하면요 3분의 4 루트 7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7 마이너스 2니까요 3분의 28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루트 7 그쵸? 플러스 2 루트 7 마이너스 4 맞나요? 그러면 3분의 24 마이너스 6 루트 7인가요? 그쵸? 그럼 되겠습니까? 8 마이너스 2 루트 7이 됩니다. 선생님 다 확인 좀 할게요. 네, 맞네요. 그쵸? 그래서 요 값이 8 마이너스 2 루트 7인데 여기에서 구하는 게 AB죠? AB 곱은요 8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되고 있죠. 자, 문제 12번은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데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요 다시 수업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자, 여기는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쓸게요. 네,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가 각각 6과 4인 직사각형 ABCD 내부의 한 변의 길이가 K인 정사각형 EFGH를 그려 넣었고요. 그 다음에 AB와 EF가 평행하도록 그린 겁니다. 그죠? AB와 EF가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단 두 사각형은 만나지 않는다 이거죠. 자, 일단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일단 K 값에 관계없이 AE 제곱 더하기 CG 제곱은 BF 제곱 더하기 DH 제곱과 같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일단은 주어진 요 각각의 점을 좌표를 표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선생님은 요 B의 좌표를 0,0로 놓겠습니다. 그럼 점 A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4가 되겠죠. 자, 점 C의 좌표는 6,0이 되겠고요. 자, 점 D의 좌표는 6,4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F라는 점의 좌표를 편의상 뭐 A, B로 놓자면 자, 한 변기가 K라고 했으니까요. 요 점 G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플러스 K,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점 E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A, B 플러스 K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H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플러스 K, B 플러스 K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우리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자, 문제가 뭐냐면 A2의 제곱 더하기 C 제곱입니다. 그죠? 이거는 좌표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 그죠? 자, A의 제곱 더하기 CG의 제곱이다. 자, A2의 길이의 제곱은요 어떻게 있습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하면 A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 플러스 K 마이너스 4의 제곱 그죠? 더하기 자 CG는 어떻게 CG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플러스 K 마이너스 6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전개는 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놓게요. 그 다음에 BF의 제곱 더하기 DH의 제곱이라는 것은 자 BF 좌표 어떻게 됐습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DH는요. DH는
a 플러스 k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그다음에 네, b 플러스 k 마이너스 4의 제곱 되겠죠. 자, 그럼 보시면 요 식과 그다음에 두 번째 요 식이 어때요? 같죠? 같기 때문에 네. 요 a2 제곱 더하기 cg 제곱은 bf 제곱 더하기 dh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네, 맞는 설명이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니은을 한번 볼까요? 자, 니은을 보시면 일단 K가 뭐래요? 1일 때입니다. 그죠? 1일 때 A, E와 D, H가 모두 루트 2분의 13이면 BF는 2분의 5이다. 이게 나오죠. 맞습니까? 일단 A2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A2의 제곱은 자, 점과 섬사의 거리를 이용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A 제곱 플러스 뭐가 되겠습니까? B 플러스 자 K 마이너스 4의 제곱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K가 2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죠. 맞죠? 근데 이 값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루트 2분의 13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마찬가지로 자 DH라고 할까요? DH 루트 2분의 13이 아니죠. 2분의 13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루트는 벗겨져야죠. 2분의 13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DH의 제곱은 어떻게 있습니까? DH의 제곱은요. DH의 제곱은 어떻게 있을까요? DH의 제곱. 원래는 네, DH니까 A 플러스 K 마이너스 6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K 마이너스 4의 제곱인데 K가 1이었잖아요. 그죠?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 마이너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3의 제곱도 2분의 13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요 두 식을 비교해 볼게요. 두 식을 비교해 보면 두 식을 변변 빼면 어떤 관계가 나옵니까? 여기서 빼면요. 네, 여기서 빼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의 제곱은 0이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산해 주시면 10A는 마이너스 25죠. 0이 나온다 이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A는 뭡니까? A는 2분의 5네요. 그죠? 여기까지 갔습니까? 자, A가 2분의 5면 자, 이걸 넣어야겠죠. 얻다가 넣어서 B를 구해야겠죠. 자,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B는 마찬가지로 2분의 5가 나옵니다. 2분의 5.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요 2분의 5를 얻다 넣을까요?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넣어보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넣어보면 자, 어떻게 되냐면 B-3의 제곱은 2분의 13 마이너스 A 제곱이잖아요. 그죠? 근데 2분의 13 빼기 A 제곱이 네, 4분의 25가 되겠죠. 4분의 25니까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 2를 하면 네, 4분의 1이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럼 따라서 B-3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죠? 루트 씌워버리면 따라서 B는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즉 어떻게 되겠습니까? B는 네, 2분의 7이거나 또는 2분의 5가 되는데요. 자, 잘 보시면요. B값을 보세요. B값은 2분의 7이 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만약에 지금 K가 1이라고 했잖아요. 한변이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1이라고 했는데 자 2분의 7에다가 1을 더해줘요. 그럼 뭐에 나와요? 2분의 9가 나오죠. 이 값은 뭐예요? 4보다 크잖아요. 4보다 크다는 건 뭐겠습니까? 요 직사각형 안에 있는 요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을 넘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B는 2분의 5여야만 합니다. 그쵸? 자, 근데 지금 확인하는 게 뭡니까? BF의 길이죠. BF의 길이. 자, BF 제곱을 한번 볼까요? BF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BF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죠. 그럼 A가 아까 2분의 5였으니까 4분의 25고요. 자, B도 마찬가지로 2분의 5니까 4분의 25다. 그럼 4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4분의 50이 되겠나요? 맞죠? 4분의 25, 4분의 25. 그쵸? 그럼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를 씌우면 따라서 BF는 2분의 루트 50. 다시 말하면 2분의 5 루트 2가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니은은 2분의 5다. 틀렸습니다. 그죠? 2분의 5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2분의 5가 아니라 2분의 5 루트 2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러 갈까요? 디귿. 자, 좀 거의 마지막 문제인데. 자, 디귿은 자, 문제가 뭐냐면 K가 2일 때 두 사다리꼴 넓이 ABFE와 CDHG의 넓이 합은 12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ABFE는 뭐겠습니까? ABFE는 요 사다리꼴의 넓이입니다. 그 다음에 HG도 마찬가지로 요 사다리꼴의 넓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요 사다리꼴 넓이에서 밑변은 4로 동일하죠. 그 다음에 윗변의 길이도 K로 동일합니다. 높이만 달라지겠죠. 높이를 선생님 편의상 H1이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요 높이를 H2라고 할게요.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길이는 K죠. K. 한 변의 길이가 K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지금 디귿에서는 K가 2라고 알려줬습니다. K가 2라고 알려줬어요. K가 2. 자, 그러면 천천히 가볼게요. 자, 사다리꼴 A, B, F, E의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그쵸? 그 다음에 밑변과 아랫변 더하면요. 밑변은 뭐예요? 4죠. 자, 높이는 K인데 여기서 2라고 했잖아요. 그죠? 곱하기 높이 H1이죠. 맞습니까? 그럼 뭐가 나와요? 3H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다리꼴 CDHG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그 다음에 윗변 2 높이 H2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3H2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넓이의 합은요. 넓이의 합은 3H1 더하기 3H2다. 그러면 3H1 더하기 H2인데요. 자, 보시면 요 H1 더하기 H2는 뭐가 나오겠어요? H1 더하기 H2는 4 빼기 K잖아요. 그죠? 6 빼기 K인가요? 죄송합니다. 6 빼기 K. 6 빼기 K죠. 맞습니까? 6 빼기 K. 근데 이 K가 뭐라고 했어요? 2라고 했으니까 네, 4가 되겠죠. 그래서 넓이의 합은 1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디귿도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3번의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까지 이제 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요. 뒷부분에 해당하는 문제가 지금 선생님도 뭔가 이렇게 계산하면서 뭔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은 여러분들 학습하는데 그냥 부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것은 수업 중에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강의 듣는 날 고생 많으셨습니다.